망망대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바닷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푸른 산호초를 따라 이어진 길.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한 폭의 파노라마 영상이 길 위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역동적으로, 때로는 본능적으로 치열하게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생물들. 거대한 물고기 무리의 아름다운 몸집은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산호초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생물들 사이로 흐르는 교류의 향연은 흥겹기만 합니다. 사랑꾼과 싸움꾼, 사냥꾼과 먹잇감으로 가득한 생명 넘치는 길. 우리는 이 길을 수중올레라 부릅니다. 지금부터 필리핀 보홀 수중올레 여행을 떠나봅니다. 7천여 개의 섬들로 이뤄진 나라 필리핀. 보홀은 필리핀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10번째로 큰 섬으로 원시자연과 독특한 문화, 그리고 역사적 명소에 이르기까지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보홀은 세부와 함께 필리핀 비사야 지역의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홀에서의 수중올레 여행은 섬의 남서쪽에 있는 팡라오섬 해안과 보홀의 자랑, 발리카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팡라오 섬에서도 이제 아로나 쪽하고 이제 도로 쪽 이렇게 이제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팡라오 같은 경우에는 계절풍이 불어요. 겨울에는 북풍이 불고 여름 시즌에는 남풍이 부는데, 이제 바람에 따라서 파도에 따라서 이제 도로 쪽, 아로나 쪽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로나 쪽은 약간 슬러프 지형이 많고 도로 쪽은 월 지형이라서 수심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팡라오 해안 북쪽은 절벽 지형의 수중올레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제작팀은 리조트 앞 하우스리프 포인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홀 수중올레 여행을 시작합니다. 보홀의 주변 바다는 일찍부터 어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필리핀의 다른 곳에 비해 다이너마이트로 인한 파괴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산호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산호초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절벽에는 큼지막한 산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산호는 부채 모양으로 넓고 크게 뻗어나간다고 해서 부채산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고기들은 산호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특히 몸집이 작은 물고기에게 산호는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줍니다. 사람의 몸보다 훨씬 큰 산호들이 살아가는 보홀의 바다. 보홀의 수중올레는 시작부터 웅장한 모습을 보이며 다이버의 눈과 귀를 시끄럽게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리조트 오른쪽에 있는 오렌지 하우스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월 지형이고 특히 오렌지 하우스 쪽은 산호가 그대로 다 살아있고 아주 예쁜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푸른빛의 물길을 따라 펼쳐진 산호초에서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미잘을 공생하며 살아가는 휜동가리돔을 비롯해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생김새가 마치 도마뱀과 비슷하다 해서 도마뱀 물고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홀의 바닷길을 따라가다 보면 불규칙적이면서도 독특한 모양의 지형지물을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포인트가 나팔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팔링은 스쿠버 다이버들뿐만 아니라 프리다이빙,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엄청 유명한 포인트고, 나팔링 옆으로 조금 빠지면은 이제 케이브가 살짝 있는데, 동굴이긴 한데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동굴이라서 다이버들이나 프리다이버들이 거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는 없는데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구까지 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절벽 사이에 만들어진 이러한 동굴은 물고기가 모여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동굴 입구에는 부채산호가 자라고 있는데 그 주위에도 변함없이 물고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호와 산호가 만나 아치를 만들고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은 대자연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동굴 쪽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동굴 입구에서 나오게 되면은 버블들이 또 버블 커튼이라고 해서 버블들이 엄청 이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가끔 해면에 붙어 있는 플러그피쉬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신뱅이. 그 플러그피쉬가 아주 귀엽게 해면에 앉아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면과 비슷하게 몸의 모양과 색깔을 바꿨습니다. 지느러미가 발달하지 못한 신뱅이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헤엄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습과 비슷하게 자신의 몸을 변화시켜 사냥하는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뱅이를 은신술의 천재이자 뛰어난 낚시꾼이라 부릅니다. 산호와 모래, 안반으로 이뤄진 수심이 낮은 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상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말미잘과 공생관계인 아네모네 피쉬입니다. 우리 말로는 휜동가리돔이라 하는데 세로로 휜 줄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녀석은 생김새가 광대를 닮았다고 해서 클라운 아네모네 피쉬라고 합니다. 아네모네 피쉬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30여 종의 바닷속에서 살아가는데 줄무늬 개수와 조금씩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색이 이쁘고 귀엽게 생겨 다이버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말미잘을 공생하며 살아가는 생물은 또 있습니다. 작은 새우나 게 종류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인데
이 녀석들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는 말미잘을 대신해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고 대가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말미잘은 촉수에 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어 물고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데 이 녀석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 나 있는 털과 생김새가 마치 오랑우탄과 닮은 오랑우탄 크랩입니다. 몸에 나 있는 털은 떠다니는 유기물을 걸러내는데 효과적입니다. 바다나리도 폴립의 독성의 점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나리 속에 가재가 숨어 있습니다. 길이 2cm 정도로 앞다리 모양이 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새우과에 속합니다. 이들은 바다나리에 의해 잡힌 먹이를 가로채거나 바다나리의 점액질로 먹이를 대신해 배를 채웁니다. 공생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몸집이 작으며 바다나리 색과 비슷하게 위장을 하고 있어 좀처럼 찾아내기 힘듭니다. 물에 몸을 맡기고 떠다니는 이 물고기는 생김새가 면도날을 닮아 면도날 고기라고 부릅니다. 가로로 헤엄을 치는 보통의 물고기와는 달리 뾰족한 주둥이를 아래로 해서 물구나무 서서 다닙니다. 이 같은 행동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새우를 잡아먹기에도 유리합니다. 이처럼 몸집이 작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색깔을 바꾸는 위장술을 터득해왔습니다. 이 녀석은 촉수에 독을 갖고 있는 바다나리와 똑같이 몸 색깔은 물론이고 몸에 나 있는 털까지 완벽히 복사해놨습니다. 고스트파이프 피쉬의 이러한 능력은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먹이를 사냥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대자연을 품고 있는 보홀에는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힐이 있는데 초콜릿 힐은 그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경원숭이라는 원숭이가 있는데 그 원숭이는 보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근데 요즘에 또 핫한 게 대부분 한국 분들이 오슬롭에서 고래상어를 본다라고 알고 계신데 보홀의 릴라라는 곳에도 고래상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슬롭보다 사이즈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 스노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릴라라는 그 고래상어를 보러 릴라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고래상어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고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큽니다. 이곳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래상어와 함께 헤엄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대략 18m까지 자라며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조용한 거인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커다란 덩치와 달리 성격은 매우 온순해서 사람을 포함해 다른 동물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천혜의 바다 환경과 원시자연의 향기를 간직한 곳. 보홀 최고의 수종원래 발리카 사구로 떠납니다. 발리라는 뜻이 뒤집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카삭이 이제 필리핀 비사야로 개입니다, 개, 꽃게.
그래서 꽃게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섬이다라고 해서 발리카삭인데 포인트는 한 5개, 6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곳은 이제 로얄가든이라고 이제 거북이가 아주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블랙포레스트 그리고 다이버스 해본 그리고 거기 그 발리카삭 쌍뚜아리가 또 있습니다. 발리카삭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보존이 잘 돼 있고 산어들이나 물고기들이 아주 잘 예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다거북이 일행들을 반겨줍니다. 본섬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발리카삭은 항상 맑은 물이 흐릅니다. 물때에 따라 섬 전체를 휘감아도는 물의 흐름도 좋아 바다거북을 비롯해 잭피쉬, 바라쿠다 같은 덩치가 큰 물고기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일행을 안내하던 다이브 마스터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안반 및 작은 굴에서 상어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어 옆에는 발판 상어가 딱 달라붙어 있고 굴 안쪽에는 또 다른 상어의 모습도 보입니다. 블랙포레스트에서 우리가 기다리던 잭피쉬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하자 잭피쉬 무리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잭피쉬는 이제 시기적으로 뭐 어느 때는 깊은 수심에 있고 어느 때는 얕은 수심에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 아주 많은 잭피쉬 무리들이 그 얕은 로얄가든의 수심 한 7m 이 정도 되는 데까지 쭉 올라와 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엄청 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한 15m, 10m권에서 무리를 이루면서 그리고 발리카삭의 이제 잭피쉬가 한 무리가 아니에요. 한 2무리 정도 이렇게 포인트별로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아주 절경인 거는 얕은 수심에 올라와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시야가 좋은 상태에서 그런 잭피쉬 무리를 만나면 아주 행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울 최고의 포인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발리카삭은 우리에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로 쪽 해안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 장소가 있습니다. 깨끗한 바닷길을 지나 나타나는 산호 정원에는 언제나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필리핀 지역은 그 수면에 하얀색 부위로 라인을 쳐놓고 거기를 보호하는 쌍뚜아리라고 합니다. 보호구역 안에는 그 산호들이 거의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산호들 사이로 물고기들이 엄청 많고 그 보호구역 중에서도 대왕조개를 보호하는 보호구역이 또 있습니다.
길이 80, 높이 한 4, 50 정도 되는 아주 큰 대왕 조개들이 서식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산호를 보호하는 일과 함께 부러지고 깨진 산호를 되살리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평상 같은 그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블 그 윗면에 그물 네트를 쳐놓고 그 그물에다가 떨어진 산호나 깨진 산호들을 모아서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놓는 거예요. 뭐 죽은 산호들은 어쩔 수 없지만 떨어져 나가서 살아있는 산호들을 그물에다가 붙여놓으면은 산호들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그대로 살아나서 그 상투아리 지역 같은 데는 그 테이블에 붙어 있는 산호들이 지금 테이블을 다 덮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곳도 있습니다. 수중올레를 따라 펼쳐진 산호 정원은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열정적입니다. 이곳에 진짜 주인을 만났습니다. 바다거북에게 산호정원은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는 풍부한 먹이 창고이자 안락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일행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촬영팀을 피해 이동합니다. 덩달아 바다거북을 영상에 담기 위한 촬영팀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바다거북이 놀라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카메라에 담습니다. 필리핀 보홀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산호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지고 바다 생물들은 저마다 질서 속에서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무한한 자유 속에 생명력은 넘쳐나고 강한 물길이 만들어내는 다이나믹한 바다는 역동적입니다. 이처럼 지상의 아름다움을 넘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는 바닷속 세상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맞이합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태초의 수중올레를 품고 있는 보홀은 필리핀의 보석입니다.